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며칠 전에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었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전기차 보조금이 자동차 브랜드 전체가 아닌 특정 기업에 맞춰서 정해진 것 같아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 내가 전기차를 운용할 수 있는지, 전기차 구매 후 특정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확인해야 할 것들을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 집이나 회사에 전기 충전기가 있는지 무조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몇몇 분들이 꼭 충전기가 집이나 회사에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글쎄요. 전기차를 구매 후 몇 달 동안은 신차 구매 효과로 기분이 들떠있는 상태라 불편한 점을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 전기차 충전을 위해 집을 나가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충전하고 다시 집에 오는 걸 반복해야 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충전하러 나가야 하고 겨울에는 배터리가 더욱더 빨리 소모되어 충전도 자주 해야 하는데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밤에 충전하고 왔을 때 주차 자리가 없으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집이나 회사에 충전할 곳이 없다면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상시 충전이 가능한 상황에서 전기차를 구매했다면 주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볼까요? 봄이나 가을은 전기차를 운용하기에 정말 좋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하지 않아 최적의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주지만 여름이나 겨울에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하는데 회생 제동으로 배터리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름에는 봄, 가을에 전비해서 90%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고 겨울에는 봄, 가을에 비해 70에서 80%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특히 겨울에 영하권 온도에서는 배터리 온도를 올리기 위해 프리컨디셔닝이 진행되는데 이 이후로 단거리 주행에서는 전비가 2에서 3km/kWh가 나올 때가 있어서 배터리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배터리 소모량이 증가됩니다. 그럼 장거리 주행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목적지 주위에 충전기가 고장이 났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거리 주행이나 여행을 갔을 때 단거리 시내 주행보다 더 좋은 전비를 보여주지만 내연기관보다는 확실히 짧은 주행거리를 보여줘 고속도로에서 꼭 충전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유는 목적지 주변에서 충전을 할 경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무엇보다 전기차는 주차 중에도 배터리 소모가 있어 겨울철에는 특히 배터리 온도가 낮아지면서 방전이 되겠죠. 그나마 고속도로 전기 충전소는 관리가 되어 있어 대기줄은 있겠지만 충전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 말이 공감이 안 가시죠? 저의 경험담을 알려드리자면 4인 가족이 여행을 가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리지 않고 목적지 주변에서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충전기에서 충전 오류가 발생하는 순간 멘탈이 붕괴되면서 여행지에서 휴식은 못하고 충전기를 찾아다니는 슬픈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뭐하러 전기차를 사서 고생하냐? 라는 가족들의 비판은 더더욱이고요. 테슬라의 경우 비싸지만 슈퍼차저라는 대안이 있고 항상 슈퍼차저는 관리가 되어 있어 고장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은 확실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이긴 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과 동시에 충전에 노예가 됩니다. 덧붙여 겨울철 고속 충전을 할 경우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연기에 탄내가 나지만 적게 나면서 차량에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으면 대부분 히트펌프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탄내가 심하게 나면서 경고등이 점등되기 시작한다면 바로 119와 각 브랜드의 응급전화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기차의 화재는 내연기관보다 비록 적게 발생한다고 하지만 일단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 내연기관보다 불을 끄기 위한 에너지와 인력 소모가 장난이 아니므로 초기 진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점이 참 걱정입니다. 화재와 별개로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선이 될 수 있지만 때때로 업그레이드 이후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 자동차는 ICCU 오류로 인해 주행 중 갑자기 차가 멈추고 있고, 테슬라는 BMS 오류와 함께 배터리 충전 한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은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제조사가 8년에서 16만 킬로미터까지 보증을 해주지만 8년 이후에 배터리가 고장 날 경우 중고차 가격보다 더 비싼 배터리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점까지 구매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터리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저도 테슬라 모델 X의 배터리를 교체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일단 발생하는 순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8년 동안 내연기관 대비 적은 유지비에 만족하다가 배터리 교체를 할 경우 한 방에 내연기관 유지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는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전기차가 10년에 100만 킬로미터의 보증기간만큼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유지비는 어떨까요? 전기차도 내연기관과 마찬가지로 충전 할인 카드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한 EV 카드, 삼성 ID EV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한 EV 카드는 2만원 한도 내에 50% 충전비 할인을 지원하는데, 제일 좋은 점은 실적을 아파트 관리비도 인정을 해줘서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 이체할 경우 30만원 실적은 기본으로 충족이 되어 실적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삼성 ID EV 카드는 아파트 관리비는 실적에 인정되지 않지만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3만원 한도에 70% 충전비 할인과 2만원 별도 한도에서 OTT 20%, 배달 10% 할인까지 많은 혜택이 있어 제가 주로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삼성 ID EV 카드는 테슬라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꼭 만드셔야 하는 게 슈퍼차저도 70% 할인이 되어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지비는 얼마가 드냐? 저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에 충전비가 포함되어 카드 할인을 못 받지만 1kW당 190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면서 외부에서 충전도 포함했을 때 모델 X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1km를 주행하는데 44원 정도 소모되고 있습니다. 저의 모델 X는 평균 전비가 4.76km kWh로 좋은 편이 아닌데도 아주 적은 유지비를 보여주고 있죠. 내연기관으로 따졌을 때 휘발유 가격 1,600원, 평균 연비 리터당 11km로 했을 때 내연기관으로 1km를 주행하는데 145원이 드는 만큼 내연기관을 운용하는 것보다 70% 저렴하게 유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브레이크 패드도 회생 제동을 사용하여 소모를 줄일 수 있어 총 유지비에서만큼은 75% 이상 내연기관보다 저렴하게 유지가 가능한데, 1만 킬로미터를 유류비만 책정하여 계산할 경우 전기차의 경우 44만원, 내연기관의 경우 145만원입니다. 유지비만 보면 참 좋지만 차량의 가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상일 경우 전기차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1만 킬로미터 이하일 경우 차량 가격 대비 좁고 충전도 번거로운 전기차를 사야 하나 싶은, 꼭 예전의 디젤과 가솔린 차량을 비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연간 주행거리가 짧다면 전기차는 적합하지 않을 정도의 차량 가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교를 하자면 그랜저 2.5 익스클루시브가 4,200만원, 아이오닉 6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가 5,600만원인 걸 감안한다면 연간 주행거리를 잘 생각하셔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전기차를 구매 전 집이나 회사에 충전소를 확인하자. 두 번째, 여행을 가거나 장거리 주행을 할 때도 충전소를 확인하자. 세 번째, 충전비 할인이 되는 신용카드를 만들자. 네 번째, 주행거리가 짧다면 내연기관을 구매하자. 다섯 번째,
적은 유지비는 좋지만 배터리가 고장나면 답이 없다. 이상 전기차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섬세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